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한국의 의존도를 줄이겠다. 한국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은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유럽 곳곳에 본격적으로 배터리 제조 공장이 세워졌고, 이 소식은 한창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이던 한국 기업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이 규제로 틀어막히자 유럽을 공략하기 시작한 중국까지 정말 산 넘어 산이었는데요. 유럽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보니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배터리를 자급자족하겠다니 유럽연합의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한국의 글로벌 점유율이 흔들릴 만한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유럽 배터리 시장의 근황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공급망은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 내 학자들은 글로벌 공급난 문제가 일시적인 병목 현상이 아닌 유럽과 아시아 간에 존재했던 구조적인 공급망 불균형 문제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유럽에서는 배터리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2017년 유럽과 유럽 기업들 사이에 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기업과 국가가 힘을 합쳐 배터리 육성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연합의 목적은 배터리 생산에서 유통, 재활용까지 밸류체인을 유럽 내 구성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기술력이 막강한 국가들과 BMW, 플랫 등 유럽에 거점을 둔 42개의 자동차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테슬라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유럽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거대한 시장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50%를 차지합니다. 이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3사의 판매 점유율은 무려 72.4%. 이렇게나 달달한 시장이었는데, 유럽연합의 존재는 유럽 시장 내 국내 기업들의 입지 축소는 물론이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에게 글로벌 시장 리더 지위를 내어주며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상실하게 되는 계기가 될 만큼 위협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행되고 나니 유럽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사항들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초 영국 전기차 배터리의 상징이던 브리티시 보이트가 파산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2019년 설립된 영국 유일한 배터리 제조사인 브리티시 보이트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투자비를 확보했습니다. 투자비로 잉글랜드 북부에 38kW 규모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캐나다에도 투자를 모색해 퀘벡주에는 60GW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여 북미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배터리 독립을 위한 위대한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그 꿈은 얼마 안 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자금 조달이 잘 되지 않아 북부에 진행하고 있던 공사는 중단되고, 이 소식에 캐나다 투자까지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다급히 영국 정부에게 약속했던 투자 지원금 1억 파운드 중 3천만 파운드라도 먼저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설상가상 국제신용평가를 하는 회사인 모디스가 영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3로 하향 조정하며 다른 투자자를 찾기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배터리 독립에 한 발짝 내걸어 보기도 전에 영국 유일 배터리 공장이 허무하게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브리티시 보이트의 위기가 이 기업만의 위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로 인해 이태리 기업인 이탈보트도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기업의 CEO가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죠. 두 회사를 동시에 이끌고 있는 칼드룸이 브리티시 보이트 사태를 진정시키지 못할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되어 2024년까지 79GW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과 미국 진출을 위해 설립한 스테이볼드마저 투자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사항은 다른 유럽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의 파트너 노스볼트도 독일의 두 번째 생산 설비를 구축하려 했으나 독일 연방과 지방정부의 인허가가 길어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 비용 역시 예상보다 훨씬 커져 공장을 완공한 후에는 높아진 고정비 부담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토탈에너지, 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LCC도 독일, 프랑스, 이태리 각지에 기가팩토리 건립 계획을 발표하고 프랑스 기가팩토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나머지 공장은 앞선 이유와 마찬가지로 공사 비용 확대 및 수익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난간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배터리 기업은 미국에서 답을 찾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격차가 큰 바람에 미국 시장은 이미 한국 기업들이 선점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유럽연합이 존재하기 전보다 더 수주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독립을 위해 투자를 강행했던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에서 SK온으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고, ACC의 파트너 스텔란티스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등 북미 합작사를 설립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 최대 배터리 업체인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BMW와 체결했던 약 2조 7,800억 원의 거대 수주를 한국 SDI에게 빼앗기게 되었는데요. 이 수주를 빼앗기며 노스볼트는 휘청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던 공장 시설에도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하는데요. BMW는 노스볼트의 중요한 투자사 중 하나입니다. 이 수주가 얼마나 노스볼트에게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게 수주를 맡긴 이유, 노스볼트가 납기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아무리 투자자라 해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납기일을 칼같이 지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한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국으로부터 배터리 독립을 꿈꾸다 오히려 한국 배터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들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유럽의 희망이라 불리던 노스볼트마저 이런 위기에 처하다니 배터리 독립이라는 유럽의 원대한 계획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쭉 보니 유럽연합, 한국에게 위기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싶네요. 브리티시볼트는 전기차가 아닌 군수용 배터리를 생산하고, ACC는 2차 전지가 아닌 납축, 1차 전지를 전문으로 생산해왔습니다. 노스볼트는 근래에 설립된 신생일 뿐 대규모 투자를 통해 나름대로 역량을 빠르게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위협한다던가 이에 견줄 만한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기술 축적도가 낮고 양산 경험도 부족한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 배터리 프로젝트가 순탄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 보여도 기술 격차를 극복하기 힘든 분야가 바로 배터리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한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려던 유럽의 노력이 결과적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의 영향 지배력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